안녕하세요.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왓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의사를 밝히고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주택 퇴거와 차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연방정부 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어요. 왓더 뉴스. 오늘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든 새 행정부의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왓더 뉴스 시작합니다. 행정명령은 의회가 제정하는 의회 입법이 아니라 대통령의 재량권으로 행사하는 비상 입법을 말하는데요. 삼권 분립이 제도화된 미국의 대통령제를 감안하면 변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 헌법에 의해 이민자 사면과 영주권 쿼터 등을 연방의회가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바이든은 임기 첫날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을 들고 나왔어요.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은 최근 20년 사이 미국에서 가장 유행한 말이기도 한데요. 아들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내 반복하던 말이지만 결국 실패했던 법안이기도 하죠. 이민 개혁 법안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1,00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 경로를 열어두자는 것이에요. 비자 오버스테이와 달리 미입국한 불법 체류자는 사실상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경로가 막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난민 비자를 통한 구제 절차가 있긴 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죠.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개혁 법안은 불법 체류자에게 5년간 임시 체류 허가와 노동 허가증을 지급합니다. 불체자들은 세금을 제때 잘 납부하고 범죄 기록 같은 신원 조회를 거쳐 영주권을 발급받아요. 그리고 3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때도 추진했던 일인데 모두 실패했었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도 이민 개혁 법안을 추진했지만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성사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과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법안을 상정하고 의회가 반대하니 어쩔 수 없었다는 명분을 얻었던 것이죠. 오히려 통과될 법안이었다면 의회에 상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은 스페니쉬 보모를 부모 못지않게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동생 제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멕시코 여성과 결혼해 혼혈 아들을 두고 있죠. 히스패닉에게 동정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불체자 사면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민 개혁 법안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냥 신용을 했을 뿐이죠. 이 법안은 양원 모두에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는 부시보다 의지가 더 없었어요. 오바마는 흑인이라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죠. 흑인의 90% 이상이 오바마를 지지했는데 흑인은 절대로 불법 체류자 사면을 원치 않습니다. 흑인 대부분이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 분야에서 히스패닉과 엄청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불법 체류자를 사면할 경우 히스패닉과의 임금 경쟁에서 더 크게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바마는 첫 번째 임기 동안 상하 양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이민 개혁 법안을 상정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어요. 하지만 오바마 케어 법률 통과에 주력한다는 이유로 이민 개혁 법안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죠. 2013년 재선 캠페인 당시 히스패닉으로부터 배신자 낙인이 찍히자 재선된 후 곧바로 법안을 추진했지만 그때는 다수당이 모두 공화당으로 넘어간 뒤였기 때문에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상하 양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민 개혁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바이든이 취임 일성으로 이민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럴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국경 경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설치한 국경 장벽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죠. 바이든의 이민 개혁 법안은 불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 조치나 다름없습니다.
영주권이 10년 체류 허가이고 전문직 비자가 3년짜리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불법 체류자의 5년 체류 허가와 노동 허가는 사실상 영주권을 즉각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전체 불체자 중에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소년, 즉 다카 수혜자 300만 명과 TPS, 임시보호신분 체류자 30만여 명, 농장 근로자 100만 명 등 500만여 명은 합법신분을 건너뛰고 즉각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의 합법적인 이민 대기자들은 이들보다 훨씬 뒷줄에 서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불체자들은 3년 만에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오바마 행정부 때는 총 8년이 아니라 13년 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민개혁 법안을 추진했었는데 이를 더욱 단축한 것입니다. 미국인 정서상 13년도 통하지 않았는데 8년 만에 시민권을 허용한다는 발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강경해졌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진짜 원하는 이민 개혁은 인도계의 영주권 쿼터 확대 조치로 보여집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인도 모계 혈통을 타고났어요. 미국은 이민국가이긴 하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많아질 경우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죠.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수적으로 우세한 독일계 이민자들이 모국인 나치 독일에 부역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이민 유입이 많은 국가 출신 이민자의 영주권 쿼터를 크게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취업과 가족 이민 모든 분야에서 인도와 중국, 필리핀 출신은 다른 국가에 비해 영주권 쿼터가 훨씬 적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 후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인도계 직원이 더욱 많이 필요한 IT 업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법적인 한인 이민자들의 영주권 대기 기간은 상대적으로 더 길어지게 되겠죠.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개혁은 고쳐서 도리어 더 나빠진 사실상 이민 계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왓더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